네, 안녕하세요.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환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2월 23일 월요일이고요. 우리 기술 장 마감 이후의 영상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장중에 17,610원까지 도달해주면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갱신해줬습니다. 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무섭게 가네요. 저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2차 투자 경고 기간 중에 사실 이 정도의 상승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정말 기분 좋은 상승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저번 주에 예상했던 매매 거래 정지가 지정되게 되는 가격이 있었죠. 얼마였습니까? 18,310원이었습니다. 이 가격 위에서 종가 마감했을 경우에는 내일 매매 거래 정지가 지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어쩌다 보니까 장중에 17,610원 정도까지만 닿아주면서 이 요건에는 부합하지 못했네요. 그렇지만 오늘 이걸로 끝이 아니죠. 오늘 사실 원전 섹터가 좋았느냐 나빴냐라고 물어보시면 원전 섹터 자체는 사실 솔직히 시장을 주도했던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우리 기술이 14%가량이나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수급을 보시게 되면 어떻죠? 자, 물량이 오간 게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전에 직전에는 개인분들께서 순 매도세를 210만 주나 내비치셨지만 오늘은요, 굉장히 팽팽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만 주 정도의 물량이 나왔지만 이 정도 가지고 주가가 움직여주기는 뭐 크게 영향을 주기는 좋은 수치도 아니기도 하죠. 그리고 외국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국인이 사실은 우리 기술에 들어오는 진짜 삼전이랑 하이닉스에 들어오는 가치 투자를 생각하고 매수를 하는 외국인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사실 상승의 주체는 명확히 이렇다 할 존재가 보이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이 올라가 주었다라는 건 이제는 어쩌면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 투자 경고 기간 중에 매매 거래 정지를 동반하게 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14%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만약 또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은 또 매매 거래 정지 요건 부합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오늘 20시에 다시 예고가 나올 겁니다. 언제처럼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이렇게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나왔던 것처럼 오늘도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이 내용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시장 참여자로서 알아두셔야 되는 빅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바로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정밀 타격 후 대규모 공격 계획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일단 주말에는 솔직히 잠잠하길래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나 다를까 날 바뀌고 이제 월요일날 되자마자 이란에 제시한 협의 내용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이란 공습하겠다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이게 그동안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 있는 참모진은 공격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라고 이 뉴스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까지도 감행한다라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요. 어떻게 돼요? 시장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 때문에 기계적인 조정이 나옵니다. 장 자체에서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보시게 되면 미국 장이 좀 많이 빠질 겁니다. 오늘 본장 들어가 봐야지 뭐 아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이 나오면 기계적으로 빠져요. 나스닥은 분명히 하락할 건데 그래서 이런 리스크 회피 심리 때문에 오늘도 이 외국인들이요. 코스피에서 1조 5천억가량 매도를 했네요. 그런데 이런 장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이 14%나 올라가 주었다라는 건 이제는 정말 시장이랑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세력들이요 생각보다 빠르게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세력들이 왜 우리 기술을 올려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더 풀어드려 볼 테니까 꼭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많은 내용 준비했습니다. 죄송해요, 말이 좀 꼬이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인사드려보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저도 부탁드리기 좀 민망하기는 합니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오늘 댓글은 뭘로 부탁드려볼까요? 자, 오늘은 또 간만에 매도 금지를 한번 적으면서 우리 기술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설명드리지만 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을 간절히 제가 부탁드려요. 왜 그러냐?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하면서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솔직히. 근데 다만 우리 기술을 저는 생각할 때 지금보다도 더 높게 5만원까지도 외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 중간중간에 조정이 한 번씩 나올 수 있지만 자, 5만원까지 보고 달려갈 건데 벌써 매도를 한다? 너무나 아깝잖아요.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면 5만원이 어딥니까? 자,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까지도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이제야 시작하는 상승의 초입인데 이만큼만 먹고 나가기 아깝죠. 그러니까 이 황금손의 영상이 다른 우리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선배님들께도 추천 영상으로 떠서 시청하실 수 있게끔요. 우리 선배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로 매도 금지도 적어주시면서 응원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인사도 드렸겠다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뉴스를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면서 지금 시장 상황을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좀 드려볼게요. 자,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겁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제한적인 정밀 타격 시나리오를 검토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다만 뭐 전쟁도 불사르고 진격하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일단 깔아놓고 중요한 건 2월 26일에 제네바에서 협상하게 되는 거, 여기서 우위를 좀 가져가려고 액션을 취하는 것 같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기는 한데, 그러면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해요? 일단 위험한 건 조금 줄이자, 회피하자, 기계적인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코스피에서도 특히 최근에 이 많이 오른 종목들 많죠. 그리고 특히나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많이 타는 종목들, 얘네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뉴스 나온 시간 보시게 되면 2월 23일 오늘 오전 11시인데 이때 삼성전자의 주가를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삼성전자 어떻게 됐죠? 아침에 이제 갭상승으로 올라가게 되다가 뉴스가 나온 시간대인 딱 이때겠죠? 자, 11시 전부터 갑자기 내리꽂습니다. 한번 반등 주나 싶더니 결국 계속 내리꽂아요. 특히나 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삼성전자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했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번 볼까요? 얘도 보시게 되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조정받았다가 반등 나오더니 똑같이 내려꽂혔죠? 이거는 기계적으로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다. 근데 이런 이란 쪽, 중동 쪽에서 또 전쟁 관련된 리스크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항상 같이 시장이 여기서 끌어오는 게 뭐가 있냐? 이거 알아두시면 좋은 거거든요. 집중해 주시고, 이렇게 중동 쪽에서 이 전쟁이나 뉴스 같은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바로 이 원유 관련주들이 올라갑니다. 국제 유가도 올라가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한 번씩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 밑에서 내려보시면은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 중동 쪽에서 기름을 이제 팔러 다른 나라에 보낼 때 원유선에 태워서 보내잖아요. 근데 이 원유선이 중동 밖으로 나가려면 무조건 통해서 가는 바닷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때문에 봉쇄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항상 제기가 되면서 중동 쪽에 이슈가 생긴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마찬가지로 이 원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팍 튑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이 내용 뉴스 보시고 나서 기계적으로 단타 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알고 계시는 이런 기술 정도? 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저 뉴스가 뜨자마자 기계적으로 흥구석유를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이 이란발 리스크 터지게 되면 흥구석유가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장중에 몇 %까지 빠졌었냐면 마이너스 7%까지 빠졌었거든요. 근데 오늘 고가를 23%까지 올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를 올린 거죠. 그래서 얘도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10시까지는 주가가 맥없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란 관련 뉴스가 팍 나오자마자 주가가 어떻게 됐죠? 팍 튀어 올라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라고 했을 때 대체가 가능한 이 경로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든 아니든 이런 군사적 긴장 때문에 선박들이 우회하거나 운항에 대한 리스크가 생긴다라고 했을 땐 시장 입장에선 바로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겠네? 그럼 유가가 튈 수도 있겠네? 이렇게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우리나라 국장에선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내용으로 이 석유 관련주, 정유 관련주, 이 에너지 쪽으로 수급이 이렇게 붙으면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 단타 하시는 분들이 저 뉴스 나오자마자 득달같이 달라붙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져주면서 올라가게 되죠. 뉴스가 나오자마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입니다. 중동 쪽에서 전쟁 관련 이슈가 생긴다, 기사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바로 흥구석유를 쳐다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도 못해도, 자, 여기서 딱 기사를 보자마자 최고점까지 딱 갔다 라고 하면요, 몇 %죠? 27%네요. 이 정도까지도 먹어볼 수 있다 라는 거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둬서 나쁠 거 아니니까 한 번씩들 이런 게 있다 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시장 상황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매도 금지 한 번씩 적어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이 너무 꼬이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이 꼬이기 싫어요. 근데 오늘 너무 좀 일정이 많다 보니까 피곤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과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집중해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부터 또 알아볼게요. 우리 기술이 오늘도 많이 올랐다 보니까 내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을 다시 한번 써먹을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꼭 집중해 주시고, 일단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건 첫 번째 투자 경고 같은 경우엔 보통 투경을 풀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4일 정도 유예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투경을 풀고 말씀드렸던 대로 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분 좋네요. 근데 지금은 두 번째 투자 경고죠. 그래서 두 번째 투자 경고에서는 이 거래 정지도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된다.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올려버리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매매 거래 정지가 되게 되는 요건도 알아둘 필요 있다라는 거예요. 자, 쉽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고가 나올 겁니다. 오늘 23일 20시에도 나올 건데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겠죠. 2일 동안 이 40%의 상승률,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게 되면 지정이 되는 거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가지 중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의 종가보다 높을 경우에 매매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52주 신고가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40%가 얼마 정도 올라야 되는지. 그러면 첫 번째 요건인 이날에 대비해서 내일 캔들이 생겼을 경우 이 이틀간 40%가 오르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20일의 종가는 14,850원이었습니다. 14,850원 곱하기 1.4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279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27,000원 나누기 오늘의 종가인 16,930원을 해보면요, 내일은 한 23%가량 오른 가격이 나오게 되면, 그리고 오른 상태에서 2790원 위쪽에서 종가 마감하게 된다라고 하면 매매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는 여부 조건에 충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저녁 20시, 8시쯤에 거래 정지 예고가 다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근데 정확한 이 내용이 그때 공지로 나올 거지만 왜 예고가 뜨냐면 이날의 종가 기준으로요, 2일 동안, 자, 이렇게 내일 하나의 더 캔들이 생겼을 때 이 두 개의 캔들을 합쳐서 40%가 넘을 경우에 정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요, 이 캔들 옆에 있는, 자, 이 캔들 오늘 나오게 된 캔들이 상한가를 가게 됐을 때 얼마냐라고 하면 16,930원 곱하기 1.3을 하면 되겠죠. 22,009원입니다. 22,009원을 달성하게 될 경우엔 아까 이제 계산드렸던 2790원, 자, 2790원을 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장마감 이후 예고가 뜰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해되실까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또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결국 본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매매 정지가 되게 되는 가격, 이걸 알아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이제 계양전기라고 해서 자주 보여드렸는데요, 이 로봇 관련주로 올라갔던 종목이 있습니다. 얘도 매매 거래 정지를 굉장히 많이 동반하게 하면서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얘도 보시게 되면 거래 정지를 몇 번 당했죠? 자, 이때 한 번 당하고, 이때도 한 번 당하고, 이때도 한 번 당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날 갭이 뜬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날이 뭐 얼마까지 갔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갭이 5%, 뭐 상한가도 치기는 했네요. 그리고 나서 이때 그 다음날 12% 갭이 뜬 상태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이 아니라 그날의 상한가까지도 가게 되죠. 그리고 이때도 보시게 되면 7% 갭이 뜬 상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 종목 자체가 올라가는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투자 경고 기간 중에서 매매 거래 정지를 빈번하게 당하는 거고, 그리고 풀고 나면 이렇게 갭이 뜨는 상태로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이렇게 12%씩 이 계양전기도 먹어볼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테마주 중에 또 뭐가 있었죠? 자, 동양고속이라는 종목도 있었죠. 자, 얘도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테마주로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고, 7,000원에서 얼마까지 갔죠? 172,000원까지 갔네요. 얘도 거래 정지를 참 많이 당하면서 올라갑니다. 이때도 한번 당했네요. 여기서 한번 당하고, 여기서 한번 당하고, 그리고 이때도 한번 당했는데 한 3번 정도라고 해서 놓고 보게 돼도 9% 갭이 떴고요. 이날에도 16%, 이날도 자, 장대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14% 갭이 뜬 채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지어 이날에는 이 전날이겠죠? 이때 매매 거래 정지를 당할 수 있는 요건을 생각해 두었다, 알아놓고 종가 베팅을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풀리고 난 다음 날 이렇게 16%까지도 먹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가 베팅을 한 번씩 써먹을 수 있는 기법을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외워두시고, 혹여나 이 기법이 다른 종목에서도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100% 맞는 기법은 없는 거 아시죠?
하지만 체감상 높은 확률로 이 조건을 부합하게 되면 이 기법이 통합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뭘까요? 조건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로는 매도 금지 외쳐보겠습니다. 오늘 말이 많이 꼬여서 죄송하고요. 우리 선배님들께서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을 또 많이 달아주셔야 제가 또 이 달린 거 내역 보면서 힘이 나서 영상 더 기분 좋게, 그리고 또 완벽한 영상 만들어 오니까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써먹을 수 있는 특정한 조건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매매거래 정지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한 번씩 찾아보실 거예요. 어떤 종목에 해당되나. 그랬을 때 보다 보면은 뭐 어떤 특정한 종목이 뭐야, 올라가고 있고, 자, 추세 자체가 너무 좋네? 52주 신고가 뚫고 쭉쭉 올라가겠네? 야, 심지어 투자 경고 상황 진행 중이고, 우리 기술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차트만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차트에다가 뭘 더 봐주셔야 되냐면 이 재료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 특정한 종목의 시장 상황 자체를 보게 됐을 때, 비춰봤을 때 그 섹터가 좋은지, 우리 기술로 치면은 지금 원전 섹터 너무 좋죠? 이런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좋냐?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이제는 체코의 두쿠바니의 5호기, 6호기 계약한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2기를 계약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가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왔어도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대미 투자 지원금, 대미 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거 그대로 진행돼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실제로 진출을 할 건데,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이 미국은 그러니까 원전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래서 2030년까지도 원전을 10기까지 늘려보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건 조만간 이 수주들이 나오게 되면서 수주 잔고가 쌓여갈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길게 봤을 때는 2050년까지 100기도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건 조금 먼 얘기긴 하니까 가까운 것부터 보자면 이렇게 10기 정도가 수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미국 시장은 지금 진출합니다. 이건 확정이에요. 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를 조율하고 언제부터 되겠다, 이렇게 드림팀 만들어서 갈 겁니다. 그러면 그 드림팀에 누가 또 대장으로 갑니까?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겠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출하면 우리 기술 역시나 당연히 호재예요. 왜 그러냐? 실제로 공시상에서도 내용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단공계약 체결한 거 보시게 되면 비안전 계통 DCS라고 해서 이걸 팔았습니다. 누구한테 팔았죠?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에 진출한다 라고 하면 우리 기술도 쫓아가서 미국에 진출해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얘기한 김에 이것까지도 말씀드려 볼게요. 이 확산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 투자를 미국에서 미친듯이 진행하고 있죠. 2030년까지 이 데이터 센터 추가 인프라 확장하는데 예산 잡은 게 4천조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천조 가량 되는 돈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반도체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데이터 센터가, 이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AI 칩들 있죠? 근데 이 AI 칩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갔던 건데,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또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요 17% 정도가량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대략 한 80%라고 잡으면 여기에 절반이 40%가요 전력에 대한 인프라입니다. 4천조 중에서요. 자, 이 말인즉슨 당연히 전력 발전, 원전이든 화력이든 결국에는 전력을 공급해 줘야 되는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4천조라는 투자금의 비중으로 치면 반도체보다 압도적으로 원전이랑 발전이 중요합니다. 근데 다만 이 원전의 특성상 한번 공사가 시작되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두산이랑 우리 기술 이런 원전주들이랑은 다르게 반도체가 강한 이유는 바로바로 찍어서 이 칩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를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아쉽지만 원전은 아직은 아니죠. 이 공격적인 매출이 아직 나오고 있고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수주 잔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수주 잔고가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결국 우리 기술 역시나 원전 섹터가 갈 때 이 흐름을 타고 올라간다라는 건데, 이 흐름 타고 뭘 한다 그랬죠? 네, 제가 자주 보여드리지만 오늘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우리 기술 금감원 공시 분기 보고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에서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가 조만간 이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가 신경 써 있는 부분은 이거죠. 2월 28일에 상장될 수도 있는 이 100억 중 절반, 약 50억 가량에 되는 이 전환사채를 우리 기술이 다시 사온 다음에 사모펀드한테 팔았어요. 자, 전환사채 세력들이 143억을 주고 사갔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50억짜리를 143억 주고 사갔기 때문에 얘네도 돈을 쓰고 사갔는지라 결국 투자를 할 목적으로 산 거 아니에요. 사모펀드도 돈을 벌려고. 그러면 이들 입장에서 투자한 거 대비해서 많이 뽑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도 이때 전후로 해서 매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또 주가를 올려야 된다라는 명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더 있죠? 16회차는 이미 부분 상장이 됐고 가능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7회차, 18회차가 있잖아요. 이때가 4월 말과 7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때 2월 말 전후로 저는 단기 고점을 한번 형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자, 언젠가 한번 고점을 찍겠죠. 근데 여기서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한번 찍고 조정받고 횡보하는 구간, 자, 이런 데서 전환사채 물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다 소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17회차, 18회차 이것까지도 팔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조정받고 나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이 전환사채에 해당하는 물량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으로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기술의 주된 세력들, 이 주포는 누구라고 했죠? 이 오랜 기간 동안 여기 하단부 구간에서 매집을 진행했던 얘네들이 메인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그동안에 있었던 이 하단부 박스권의 상단부를 강한 거래 대금을 동반하게 되면서 돌파를 해줬죠. 이 말은 무슨 뜻이다? 이제는 돈을 쓰면서 주가를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후진은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라고 말씀드리죠? 얘네도 결국엔 이 매집한 세력들이 추구하는 바는 이 매집한 물량을 개인분들한테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분들한테 넘기려면 뭘 해야 되죠? 시장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구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올리면서 어떤 구간이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라운드 피겨 구간에서 멈칫할 수는 있어요. 이게 아마 시기적으로는 2월 말 예상이 됩니다. 딱 뭐랑 또 겹치죠? 12 발행 세력들의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랑 겹치죠. 그래서 이때를 좀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왜 그러냐? 4월 말에도 남아있고요. 7월 말에도 상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이 세력들이 돈을 쓰면서 본격적으로 움직인 구간이 어디예요? 자,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 10,000원 정도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력들이 10,000원에서 지금 뭐 한 20,000원 가면 2배, 꼴랑 2배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거 먹으려고 이 구간에서 이 막대한 자금을 쓰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더 갈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은 바로 여기 50,000원이 될 수 있겠죠. 다음 2차 목적지는요. 그래서 우리 기술 내용도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우리 기술만 볼 게 아니라 원전 섹터의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 거시경제적인 내용들 이런 것까지도 같이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당연히 이런 내용 제가 앞으로 꾸준히 영상 통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우리 선배님들은 그냥 편하게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매도 금지만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영상 조금 길어졌는데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열정 많으신 선배님들 위해서 제가 오늘 선물을 또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선물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네, 당연히 종목이죠. 이 종목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저는 텐베거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텐베거도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런 논리 없이 뭐 떼쓰는 게 아니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찍어서 맞출게요. 이게 아니라 이 논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드립니다. 결국 종목이 올라가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 명분이 뭐 차트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겠고 수급이 너무 좋고 그리고 재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보통 전부 다 부합해야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도요.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 다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께서도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생각되시면 내일 오전장에서라도 한번 잡아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황금손이 가져온 종목은 어떤 거냐?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요 인수합병이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는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었죠.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항상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의 특징이 있거든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오게 되면 이렇게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도 딱 종료가 되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렸죠.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코로나 때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저 정도 하락이 나왔을까요? 주력이 아무래도 반도체다 보니까 사이클이 끝나면 주가도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앞전에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전장 사업까지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님이 언급하셨듯이 올해 삼성전자의 M&A 중심은 전장이랑 로봇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먹거리를 바로 찾아보는 겁니다. 여기 삼성전자의 주요 인수합병 리스트에서 기존에 인수했던 이 로봇 사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이번에 인수한 전장 사업인 이다스 사업, 자, 얘네 두 가지 사업을 왜 인수를 했을까? 삼성전자가 추구하려는 이 추후 사업성, 사업의 방향성은 어디일까?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보면서 동시에 이 두 개의 사업을 인수했는데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보완해준다 라고 했을 때 그 해당 기업이 인수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이 바로 이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자, 사전적인 의미는 거리를 측정하고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려보자면 간단히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품이에요. 근데 이 부품이 왜 중요할까요? 결국엔 빅테크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건 이 자동차와 로봇의 완전 자율화, 즉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이 머리에 들어가는 이 AI 칩, 자, 여기에 정보 전달을 해주는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사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네도 사실 로봇의 완제품을 만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전장 사업,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조립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사업을 인수하면서 생긴 이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이 기업이 인수합병 대상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뿐만으로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돈 냄새를 맡고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아시겠지만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의 인수 찌라시가 돌았던 종목이 뭐였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얘도 실제로 주가가 17,000원 바닥권에 있다가 인수가 됐다라는 내용만으로 얼마까지 갔어요? 78만원까지 갔습니다. 무려 40배가 넘는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고 진짜 대단하긴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누가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못해도 여기 딱 잘라서 이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10배거 정도는 노려보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이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데다가 혹여나 이 인수합병이 불발된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이 많은 돈을 들이시지 않아도요, 뭐 한 300만 원만 10배거 달성하게 되면 얼마죠? 3천만 원이네요. 꼭 이거 한 번씩은 받아가셔서요, 포트에 구성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고요? 우리입니다. 우리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소리 준비한 10배거 인수합병 후보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지금 저점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이 수급이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는 만큼 빨리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좋겠죠. 어디로 보내주시면 된다? 010-9630-2563번으로 입니다. 자,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전화는 안 받습니다. 전화 주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내가 2월 말 전후로 해서 고점이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매수 타점과 매도 단체 문자 통해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들 받아가셔서 편하게 한번 관점을 확인해 보시면 나쁘지 않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직 안 보내신 분 계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매도 금지 달아주신 다음에요,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도 이 짧지 않은 영상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더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